안녕하세요. 블랙록의 HLB 보유 비율이 5.07%에서 4.07%로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고 사유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장내에서 발행회사 주식 매수와 발행회사의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했는데 보유 비율은 줄었죠. 보고 의무 발생일은 2021년 11월 29일이고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같은 날 11월 29일입니다. 보고자는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입니다. 업무상 담당자는 김도윤 변호사이고 소속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974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에 장수길이 합류하면서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앤장 법률사무소라고 부르지만 사업자 등록이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회사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김장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의 법적 성격은 투자 자문사입니다. 자산 총액, 운용자산 총액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단위가 원이 아니라 달러죠. 그래서 하나로 약 2천조 원에 달합니다. 최대 주주, 최다 출자자는 블랙록 델라웨어 홀딩스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100%죠. 블랙록 직전 보고서는 2020년 5월 29일이고 1년이 넘어서 2021년 11월 29일에 이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보고자인 건 똑같고요. 특별 관계자 수가 14명에서 12명으로 2명 줄었습니다. 주석을 읽어보면 상기 주식 등의 수 및 비율은 보고자 및 특별 관계자들이 투자 자문사로서 운영하는 각각의 펀드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이에 보고자 및 특별 관계자는 이러한 주식 등의 보유자의 지위에서 본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HLB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보고는 보고자 및 특별 관계자들이 투자 자문사로서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고자가 대표 보고자로서 동주식의 보유자의 지위에서 이행하는 것임. 보고자를 포함하여 각각의 특별 관계자들이 투자 자문사로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고 보고자인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는 대표 보고자로서 보고할 뿐이라는 겁니다. 뉴스 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세계 1위 자산운용사 HLB 지분 1% 매각, 블랙록 보유 주식이 5.07%에서 4.07%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고 사유에서 블랙록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장내에서 발행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보유 비율은 5%에서 4%로 줄었지만 보유 주식 등의 수는 200만 주에서 400만 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블랙록은 오히려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는데도 보유 비율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주식을 매수했는데도 보유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매수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이 발행되었을 경우입니다. 보유 주식을 전체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보유 비율이 나오죠. 주식을 매수하면 보유 주식인 분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전체 발행 주식수인 분모가 증가합니다. 분자가 증가하지만 분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전체 보유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HLB의 발행 주식 총수는 1억 주입니다. 블랙록의 보유 주식수 400만 주를 전체 발행 주식 총수 1억 주로 나누면 보유 비율 4%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4.07%죠. 이 숫자가 이번 보고서에 나오는 보유 비율 4.07%입니다. 직전 보고서보다 이번 보고서에서 블랙록은 HLB의 보유 주식수가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습니다. 200만 주에서 400만 주로 늘었죠. 그렇다면 보유 비율도 더 늘어야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분모인 발행 주식 총수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주까지 늘면서 분모가 더 빠르게 커졌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도 오히려 보유 비율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블랙록의 보유 주식 등의 수는 200만 주에서 400만 주로 증가했기 때문에 2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유 비율은 5%에서 4%로 오히려 하락했죠. 이 말은 분모인 발행 주식 총수는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2배를 초과해서 증가한 것이죠. 직전 보고서의 날짜는
2020년 5월 29일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발행 주식의 총수는 4천만 주입니다. 현재 2021년 9월 30일 기준 발행 주식의 총수는 1억 주가 넘으니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자는 2배 증가했는데 분모는 2배 초과 증가해서 오히려 보유 비율은 감소하게 된 겁니다. 희석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폴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 주식 전환 등이 그 이유에 해당할 겁니다. 블랙록 공시가 나온 이유는 뭘까?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또한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블랙록이 주주로 표시되지만 그 안에는 13개 별도 법인 계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영국 등 각 지역 법인이 운용하는 펀드마다 매수와 매도 전략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지분 변동만 가지고 블랙록의 운용 전략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8, 9월 HLB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하자 일부 지분을 정리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BMJ에서 화이자 백신과 관련하여 리포트가 나옵니다. BMJ는 영국 의학저널입니다. 1840년에 창간되었습니다. 피인용지수는 2018년 기준 27입니다. 위클리니까 매주 발행되는 저널인 걸 알 수 있죠. 영국 의사협회 산하의 출판 기업인 BMJ에 의해 매주 발행되는 영국 의학 저널의 이름이 더 BMJ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도 BMJ가 아니라 더 BMJ로 소개하고 있죠. 저널의 표지를 봐도 BMJ가 아니라 더 BMJ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2020년에는 39.89로 2018년 27.6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인 만큼 당연하게도 피어 리뷰드 저널입니다. 11월 5일 뉴스 기사입니다. 최고권위 영국 의학 저널 더 BMJ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부적격, 예방효과도 과장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류 최악의 의료사고 대나, 화이자 부실한 임상시험 이제 와서 폭로돼, 이미 맞은 사람은 어쩌고? SBS가 결국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이 부실했다는 폭로성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BMJ 인베스티게이션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부실한 임상시험을 거친 엉터리 백신일 가능성이 권위 있는 영국의 의학 회지를 통해 제기된 것입니다. 더 BMJ는 최근 화이자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전직 1명과 현직 2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화이자 백신이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예방효과는 과장되었으며 중증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백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25일 뉴스 기사에 따르면 베일벗은 화이자 백신 리얼월드 데이터 예방률 94%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16만여 명 대상 실제적 예방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리얼월드 데이터 RWD 분석에서도 예방 효과를 증명한 것입니다. 1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최대 94%의 예방률을 보이며 강력한 효과를 입증한 것입니다. 임상시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상시험은 4만여 명인데 리얼월드 데이터는 1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말 대규모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만약 임상시험이 부실했다고 가정해도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의심이 들 텐데 160만여 명 대규모 연구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